이 모든 것이요. 이거예요. 발단이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타이 이스타제 채용 의혹, 특혜 의혹. 여기에 대해서 조국 의원이죠, 이제는. 예, 참, 뭐, 조국 의원이 이상직 모른다. 그러니까, 당당하던 사람들도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는 입도 뻥끗 안 하고, 혹은 뭐, 모른다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위축되면서 들어가요. 결국에는 이 타이 이스타제 특혜 의혹이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니까 수사도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 그렇죠. 이 타이 이스타제 특혜 의혹에 대한 핵심,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그 타이스타젯이 어떤 이제 회사인지를 이제 좀 살펴보면 예. 이제 이 타이스타젯이라는 회사가 2017년 2월에 설립된 이 저가 태국에 설립되는 이제 저가 항공사예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의 남편인 전 네. 사위인 거죠. 네. 서 씨가 이제 2018년 3월에 이제 죄송합니다. 2018년 7월에 이제 임명이 돼서 이제 거기서 매니징 디렉터라는 직책을 이제 받아서 예. 근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그 전에 2018년 그러니까 7월부터 이 사람이 임기를 시작을 했고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이제 중진공의 이제 이사장에 그렇죠. 네, 이제 취업이 되면 그러니까 이사장직에 임명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전 사위가 이제 이스타젯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기도 하고 타이 이스타젯의 또 실소유주로 보여지는 사람이기도 해요. 예.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취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이 이사장직을 받으면서 이제 시기가 그러니까. 네, 시기가 그 4개월밖에 또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서 씨가 매니징 디렉터라는 직책을 받으면서 월급이 한 800만 원 정도 예. 나왔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게 태국에 설립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태국어를 할 줄도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또 이 사람은 이 전 남편의 경우에는 항공업계에서 일한 경험도 없는 없어요. 상황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채용을 했을까?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를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 타이스타젯이 운항 증명이라는 AOC를 뭐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항공운항 증명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태국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과연 그런 태국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태국어도 없었을까? 못하고, 경력도 그리고 없고. 항공업계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이게 중요한 이런 것을 따올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자격 증명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금 현재 의구심이 이제 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전에 그 행적들을 보면 좀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요? 어디 있죠?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어서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스타항공 이게 창업주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회사를 창업을 앞뒀을 때 상장을 앞뒀을 예. 때 계열사 주식을 자녀들의 있는 회사에다가 헐값에 매도를 해가지고 43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예. 6개월 대법원 확정형을 받고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이제 이사장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거기 이사장에 임명을 시킨 것도 좀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서 씨, 네, 전 남편, 네, 이 이제 임명이 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정말 깨끗하게 영업을 하고 저 깨끗한 채용 절차를 거쳤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타이스타젯 거기 관련해서도 이제 서 씨를 어떻게 채용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주거 이런 것들 비용 관련해서도 이제 지원을 해줘라라는 이 전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또 경찰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충분히 이거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요.
별장 관련, 별장. 저희 그 펜앤마이크 굿모닝 대한민국 아침 대표하는 프로그램에서 송기인 신부가 나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저희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요, 강차루 논설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제주도 별장이 명의만 송신부일 뿐이지 부산 교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정과 하계 수련의 용도로 써왔다. 이러면 소유 관계에선 별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렇다면 부산 교구의 것을 왜 송기인이 개인적으로 문다혜라는 민간인에게 팔았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문다혜 별장 관련해서도 지금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짚었어요. 문다혜 제주도 주택은 별장이 아니다. 공유 숙박업 사업장이다. 라면서 검찰이 호화 생활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이고 전임 대통령, 즉 문재인에 대한 악의적 정치 탄압이다라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것도 참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파면 팔수록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이제 이 별장, 이 제주도 뭐 자택이든 별장이든 사업장이든, 네, 여기를 2022년 7월 7일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됐는데, 네. 3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또 이제 시세랑 과연 잘 맞는 것인가, 3억 8천이라는 그 가격이 또 맞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이 송기인 신부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러면 이제 과연 사적인 관계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조국 대표도 이제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게 공유 숙박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에어비앤비에다가 이제 올리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윤건영 의원이 말하는 게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별장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별장을 에어비앤비 돌리거든요. 내가 안 쓸 때. 다 돌려요. 에어비앤비 저 진짜 많이 쓰거든요. 다 돌립니다. 네, 예. 안 쓸 때 돌리는 게 예. 에어비앤비예요. 맞아요. 그게 마치 뭐 사업장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정말 이제 그렇게 말했으면 에어비앤비로 해서 정말 며칠부터 며칠까지 얼마나 벌었는지 그 부분도 그러면 다 명명백백하게 그렇죠. 본인들이 증명하면 밝혀낼 수 되죠.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또 나아가서 드는 생각은 2020년에 이제 이 문다혜 씨가 그때 아들이랑 같이 청와대에 거주를 1년 맞아요. 넘게 한번 했었던 적이 했었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도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성인이 된 가족이 이렇게 그냥 청와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되는 것이냐. 그렇죠. 미성년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어떻게 가족이 같이 사는 걸 갖다가 뭐 특권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엄청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산 신고를 할 때 네. 이제 고지 거부를 했어요. 예. 이 문다혜 씨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독립된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재산 신고에 있어서 고지 거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독립된 생계를 말이 안 맞는 거죠. 하고 있는 사람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많이 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그 안에 살면서 어쨌든 우리가 주거비가 정말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 주거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뭐 시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한번 알아보기는 해야겠지만, 그 원래 문다혜 씨가 뭐 구기동에 있는 자택을 또 매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현금 2억을 보태가지고 양평동 소재에 있는 그 또 집을 매입을 했다가 이제 태국에 가서 살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매도를 하면서 또 1억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대요. 예. 근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 솔직히 그 자금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그렇죠. 것인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집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이게 별장이든 사업장이든 간에 이 장소를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직간접적으로 이게 다 도움이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죠. 또 이런 이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시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특혜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다혜 씨가 참지 말고 나와서 다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지 말고 앞서 말한 것처럼. 자, 그리고 윤건영 의원의 말에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자, 뭐 이것도 좀 웃겨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문다혜 2억 5천만 원 보도는 거짓이다.
일부는 빌린 돈이고 일부는 합당한 대가다. 이게 그러니까 인세로 뭐 2억 5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운영 인세로 한 것이고 문 전 대통령이 입금된 것이고, 그리고 뭐 합당한 대가로 출판사 관계자에게 빌린 돈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프레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이 지금 잘못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장이랑은 별개로 그렇죠. 이제 그 책 예, 책 관련해서 관련해서. 이제 2억 5천만 원이 이제 문다혜 씨 계좌에 들어왔던 사안인데, 네. 근데 이제 뭐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세고 뭐 나머지 빌린 5천만 돈이다. 원인가 예. 뭐, 예, 뭐 그게 뭐 이제 빌린 돈. 근데 누가 출판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변명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밝혀져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그냥 뻔뻔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니 설령 빌렸다고 칩시다. 빌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출판사 대표도 같이 수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사 받아야 되고. 왜 빌려줬느냐? 돈을 빌려줄 때 누가 이유 없이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지금 당장 의원님한테 5천만 원 빌려주세요. 이유 없이 하면은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잖아요. 안 주죠.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도장 빌려드릴 5천만 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순된다는 것이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쉴드를 치면 칠수록 다 반박이 되고 있어요. 다 반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중대 MZ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문재인 일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들은 빙산의 일각이 다 파면 팔수록 더 나을 것이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심쩍은 부분들도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문다혜 태국 이주 도운 전 행정관, 법원에서도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수사 기록 못 봐, 방어권 보장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 검찰은 부당하게 진술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진술 거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증인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판 전에 증인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범죄 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람에게서는 명백히 그렇게 인정이 되는 자에게 이제 그것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핵심 증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진술을 거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말 한마디 삐끗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행정관 같은 경우에 신전 행정관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는 조국혁신당에서 당직자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조국혁신당이에요. 야, 참 이게.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행정관일 때 이 예. 사람이 또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 조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행정관으로서 또 같이 일을 했었고, 결국에는 지금은 또 조국혁신당에 가서 예. 예,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걸 보면 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좀 끼리끼리 뭔가 이게 지금 숨기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또 그 탁현민이 의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낸 이유도 똘똘 약간 뭉쳐라. 입단속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오더였다. 예, 지금 와서 이렇게 또 보다 보면 예. 뭔가 사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네, 거죠. 당연한 거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예. 의리를 이렇게 앞세우는 걸 보면,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너네들도 다 의리를 지키고 입 다물어,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아침 햇살님은 진술 거부해봐야 자기만 손해다. 검찰이 계좌 다 잡았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이 실제로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검찰이 뭔가를 잡은 것 같긴 해요.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는 나중에 수사 진행되면서 더 봐야 되겠지만은 확실히 검찰이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일가 수사를 대하는 검찰의 이러한 자신감은 이전과는 확실히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러 번 펜앤마이크 거의 뭐 아침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녁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가 진행하는 중립 MZ에서도 그렇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문다혜 씨
관련해서 또 문재인 일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 또 네. 이제 저도 아까 이렇게 탁현민 행정관이 왜 정말 이렇게까지 할까, 정말 왜 이렇게까지 빙의를 할까라는 사실 생각도 했었는데 네. 예전에 또 되게 문제가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탁현민 전 행정관의 이제 여성 혐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옛날에 시끄러웠던 기억 맞아요. 예, 시끄럽죠. 나세요? 예. 그때 이제 뭐 남자 마음 설명서라고 해가지고 2007년에 본인이 냈던 저서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좀 심한 것들은 제가 또 모자이크 처리해서 발언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삐해가지고 삐해서. 예. 아니 뭐 이제 좀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대중교통 막차 시간 맞추는 여자는 구질구질해 보인다. 예, 뭐 그리고 저희 자료 그거 찾을 수 있으면 지금 검색 좀 해주시겠어요, 피디님들? 예. 뭐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다가 뭔가 받쳐 입지 말아라. 받쳐 입지 말아라는 것은 속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짧게 했으면은 뭐 속바지라던가 네. 뭐 이런 거 우리가 받쳐 입잖아요, 여자들이. 네. 그런 거 이제 웬만하면 받쳐 입지 말아라. 예, 이겁니다. 이거 맞죠? 네, 탁현민 지금.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뭐 등과 앞이 뭐 차이가 없는 여자가 뭐 탱크톱을 입는 거는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다. 이게 지금 제가 걸러서 제일 그나마 수위가 낮은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논란들이 터졌어요. 그렇게 해서 논란이 한번 터져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논란이 터져가지고 그때 뭐 좀 사과도 하고 뭐 여성계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같이 이제 쓴 공저 작품이 있는데 예. 거기서는 뭐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 예. 거기에는 좀 이렇게 본인의 상상이라고는 하는데 뭐 성적 판타지가 어떻니 저떻니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 쓴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정말 누가 봐도 그러면 이 사람은 여성계도 그렇고 이제 네. 저 사진이 참 예. 참. 네. 예. 네. 이렇게 사실 좀 커버를 해주기가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그렇죠. 사람이 그것도 이제 행정관도 하고 이제 비서실에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행정관으로 했다가 나중에 의전비서관 1급까지 달았던 고위공무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저런 과거가 있다 저런 생각을 하고서는 책까지 냈을 정도면 예. 얼마나 그거에 심취해서 이게 그렇죠.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걸 보면서 나의 죽은.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까지도 챙기는 사람이다. 나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굳이 내가 뭐 빚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충성스러운 개 형상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야. 그래서 저는 이 과거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결국에는 뭐 은혜 갚은 뭐 개가 되고 싶은지. 왜냐 그건 꽝이 아니라. 네. 어떤 까치죠 까치. 원래. 예. 까치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은혜가 까치가 아니라. 네. 예. 근데 사실 개 비유하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개를 교육을 시킬 때는 사람은 물지 않는다라고 교육을 시킨다. 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개가 되고 싶은 네. 탁현민 전 행정관이 아닌가. 예, 오늘 멍멍이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멍멍이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좀 기억에 남아요. 역시 매가 약이다. 매로 다스려야 된다.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옛 명언이 있습니다. 멍멍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불현듯 스쳐 지나가서 말씀을 드린 거지 어떠한 의도는 없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